자, 두산 피오셀이 지금 뭐 주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잠깐 한번 첨보 두산 피오셀 카페24 한번 들어갔다가 세 종목을 뭐 일찍 그냥 잘라버리고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두산 피오셀이 상한가를 가버리고 바로 그 다음 범에서 바로 상한가 가버리고 요 날이었죠. 우리 잘라내고 나와버리고 상한가 가버리고. 첨보도 16만 원에 이제 그냥 정리하고 다음에 봅시다 했는데 뭐 오늘 기준에 21만 2천 원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버리고. 카페24는 어떻게 됐나요? 어찌됐건. 자, 결론적으로 이제 두산 피오셀 문의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면에서 이평선을 보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평선은 종가에 대한 단순 산술 평균이라서 사실상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어찌됐건 일단 그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이 이탈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데서 좀 놓고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48,500원에 21선이 이탈이 됐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란 말이에요. 대주주, 주요주주 지분이 65%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이 21선이 이탈됐다라고 해서 폭락이 연출이 되느냐? 21선 이탈된 자리에서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제 20거래일에 종가의 단순 평균 기준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다는 건 그만큼 힘이 없다라고 해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기준에서 나는 21선 이탈되면 정리하고 21선 올라타면 다시 사야지, 뭐 이런 기준 충분히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앞전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가 기준이 되고요. 다만 그것을 너무 이제 맹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 기준에서 설정해 드리는 범위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려질 때 들여다보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려지는 기준. 그러니까 일단은 뭐 21선 기준을 설정을 하셨다라고 했으니 21선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이탈됐으니까 정리하시고 되돌려지면 그때 이제 다시 들여다보는 전략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21선을 되돌릴 때에도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21선을 되돌릴 때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래량이 터져주면, 거래량이 터져주는 흐름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늘 이제 장준 기준에 영균님께서 두산인프라코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KPM테크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KPM테크 기준 좀 들여다봤고, 조금 전에 이제 진원에 대해서도 누가 이제 질문 주셨는데, 사실 진원도 조금 이따가 한번 그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백만장자 영균님 이제 11시 8분에 올려주신 내용이 KPM테크의 4.29%의 추가 수익 기준을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올려주셨는데,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뭐 충분히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KPM테크는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는데, 방금 기준에서는 사실상 KPM테크를 방송에 가지고 나가고 또 교육용으로 이제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매매 사인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지금 기준에 이제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이런 종목을 이제 놓고 보실 때에 가장 그 우선순위의 기준은 목표주가 설정할 때 이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급증 갭이 나오면서 그 범위에서 또 추가 목표주가 설정 범위. 또 한 번 이제 지금 기준에 또 갭이 또 나오고 이제 변동폭의 확대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럴 때 기준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을 좀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어쩔 수 없이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거래 부분이 제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거래대금으로 충분히 연동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거래대금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다. 근데 장중에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만, 인위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고점 라인에다가 50만 주 뭐 그렇게 하면서 세네호가 기준에 뭐 100만 주씩 물량을 들어 올려놓고 그 부분을 치고 돌리는 모습을 준다든가, 혹은 거기서 뭐 손바뀜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물량을 잡은 쪽이 뭐 한 번 더 들어 올린다든가. 근데 지금 그 거래량 1억 주를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일단은 그것이 이제 개인들에 의해서 매수 매도의 기준으로 거래가 수반됐겠느냐. 전체 거래량 그 많이 터졌을 때 2억 5천만 주 수준이란 말이에요.
상장 주수가 1억 2천만 주이고 대주 주분 빼고 나면은 그리고 또 실제 물량이 다 그게 매수 매도로 시장에 출하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범위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수급 범위에서 이제 시스템 매매를 하는 쪽에 흐름이 연동돼서의 기준이다. 그럼 요걸 뭐 사실상 방안에서 뭐 어떤 비중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지금처럼 영규님처럼 기준점 설정해서 전략 기준을 잡아서 뭐 대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그 OMA 5분봉 기준에서만 놓고 보시더라도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다만 이제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잖아요. 화장실 갈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원체 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 장중 기준에서의 매매의 기준 그렇게 하고 이제 KPM테크나 금요일날 시간에서 이제 급등이 나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게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죠. 그런 종목은 이제 오늘 개장 초에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진원생명과학하고 사실은 JW 중해제약인가요? 근데 이제 그쪽은 원체 이제 평상시 거래량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었고 어찌 됐든 5분봉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에 거래가 이제 다소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8시 15분 분봉 5분봉 기준에 고자락에서 거래가 이제 대량으로 다시 수반되면서 변동이 나왔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준을 여기서부터 시초가 여기, 저가가 여기, 고점 여기, 다시 이제 뭐 3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되돌리는 구간에서의 편입 기준의 설정, 그리고 거기에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젠백스에 대해서도 방안에서 이제 미니제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변동성에 대한 감당이 안 되죠. 28,000원대까지 28,850원까지 쑥 치고 올라가고 한 20분 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들여다보는 사이에 한 30분 만에 또 28,850원에서부터 10% 이상이 밀려 내려오는 10% 수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변동성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대처해 나갈 때 기계적인 매매가 진행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종목은 매매 자체를 들어가게 벅찬 거죠. 따라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미끄러질 때 손절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예를 들어서 이제 KPM 테크다. 그러면 1조 미만이죠. 오늘 기준에서 투자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뭐 비중 첫 번째 기준은 이제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조 미만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종목이 최근 20거래일 동안의 기준을 잡으면 1,000원 미만이었어요. 그죠? 992원. 1,000원이라고 잡았을 때 시가총액은 1,200억. 그리고 이제 52주 국가로 따지면 600억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금융당국이 제재도 안 하고 있는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KPM테크의 투자 경고에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비중, 첫 번째 비중이겠죠. 두 번째 기준은 변동성 어디까지 따라붙을 것이냐. 그럼 변동성 기준에 전일 대비해서 이제 1조 미만이니까 15%까지 따라붙는다면 3,400원, 3,500원까지. 그죠? 거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그 자락의 범위를 내가 따라붙을 것이니 3,600원 형성되고 미끄러질 때 3,300원 수준일 때 그럼 10% 등락이에요. 거기서 되돌리면 난 또 따라붙겠다. 거기서부터 따라붙겠다. 뭐 그런 기준점들이 하여간에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종목의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제 오늘 방송 갖고 나가서 KPM테크에 대한 거래량 기준 또 5분봉 기준에서의 변동성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들여다보긴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매매 하기가 그렇게 원활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 뭐 전혀 못하진 않아요. 뭐 영규님 같으신 경우에 짧게 들어가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수익 나신 부분들을 올려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봐야지 교육을 받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좋은 것 같은데 따라붙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말 그대로 진짜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서는 특히 잘못 진입되게 됐을 경우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 범위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KPM 테크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준에서 대응책분이 없다. 오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 또 추후에도 이런 비슷한 종목 움직임 가져갈 때에도 똑같은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비중, 변동성 대비해서의 비중, 또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뭐 이런 기준점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내일부터 교육이 있으니까 정회원님들도 종목별로는 조금 전에 이제 방안에서 뭐 하이닉스 10% 수익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또 신풍제약 전량차익 실현 고맙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뭐 LG화학의 손실폭이 너무 커서 버겁습니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못하고 끌고 내려왔더니 지금 뭐 엄청난 눌림폭이 나와서 버거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장 지수가 지금 다소 이제 오늘 약보합권으로 다시 눌려져 있습니다만 시장 지수의 추세 부분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다면은 뭐 IT든 자동차든 신고가 행진 나오는 부분의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버겁더라도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대형주 기준 또 주력 업종 기준에서는 수익 기준을 잡아내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교육 기준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종목별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니까 교육 부분은 꼭 참여하셔서 스스로 매매가 되실 수 있도록 기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